안녕하십니까, 발롱TV 김동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면역력 얘기했고, 면역력이 우리 몸 밖을 흐르는 위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권건영식 얘기하면서 28수가 있고 우리 몸에 28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간 안을 28수가 배치되어 있는 황도와 백도 사이를 해와 달이 움직이듯이 우리 몸의 위기와 연기와 우리 몸에 있는 28맥을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희가 저번 시간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의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늘은 하나의 통째로 이루어졌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고 좌우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정명혈에서 위기가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하늘의 태양은 무조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죠. 그러나 사람의 위기는 동쪽에서 뜬다는 표현은 아니고 몸 밖으로 빠져나올 때 정명혈에서 나오는데 좌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에 다름이 있을 수 있고 좌우에 에너지 분포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아프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반신불수라든지 한쪽만 저리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꼭 명심하고 치료를 해야지 한의사가 진단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몸과 하늘에 있는 별을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나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하늘의 별을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북두칠성이 가장 잘 보이죠. 고천문학에서는 그 상대 자리에 있는 카시오페아 이런 거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북두칠성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북극성이 중요하죠. 원래 북극성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북극성, 북두칠성, 그리고 삼태성, 그리고 28수가 외곽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 별을 관찰하는 다였어요. 물론 저희가 고대 별자리를 보고 싶으면 경복궁 박물관이나 인터넷에 쳐보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유명한 돌판에 새겨진 별자리표가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별자리를 연구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망원경이 없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밝은 것 등을 연구했는데, 오행성은 저희가 오행성이라고 부르듯이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별자리 표시가 안 돼요. 항상 움직이고 있죠. 목성, 목화, 토금수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28수는 북박의 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항저방 신미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게 동방, 봄의 별자리, 여름의 별자리, 가을의 별자리, 겨울의 별자리를 뜻해요. 좀 이따가 별자리 판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은 하늘의 시간 시스템과 똑같다고 보는 것이 한의학의 원칙입니다. 시간 시스템은 뭐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해가 뜨고 지고 시간 시스템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요소들은 하늘에 떠 있는 천문현상이나 천체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해와 달이죠. 그래서 해는 우리 몸을 도는 면역력인 위기, 달은 우리 몸 안과 밖을 고루 영향 주는 연기, 북극성은 상단전 해당하죠. 북두칠성은 심장에 해당합니다. 북두칠성이 심장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동요보감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함부로 지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북두칠성은 옛날부터 생명을 관장한다고 여기져 왔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관을 묻을 때 위에 칠성판이라고 해서 천 같은 거 덮어서 생명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것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 고인돌에도 북두칠성이 많이 새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동의보감에 관련 내용은 인터넷 쳐도 많이 나와요. 보시면 되는데, 우리 몸에 7개 구멍이 있어서 7개 구멍 중에 몇 개가 더 뚫렸거나 몇 개가 막혔거나 하면서 저희가 심장의 북두칠성을 대응시켜서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총명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등으로 나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28맥이 있어요. 저희가 많이 아는 12경맥은 수족에 있는 12개 경맥을 얘기하고, 그리고 몸을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인맥과 동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14개죠. 28개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에는 28수가 있고 우리 몸에는 28맥이 있어요. 그래서 12개 경맥이 좌측에 12개, 우측에 12개 하면 12 곱하기 2는 24. 인맥, 동맥 하면 25, 26. 그럼 두 개는 뭔가요? 이 두 개는 기경팔맥이라고 부르는 맥 중에 기기묘묘한 맥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맥이에요. 교는 다리 교자를 씁니다. 이 다리 교자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28맥의 운행을 볼 때 다리 교자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리가 빛의 이동을 도와주는 다리로 나와요. 마치 워프하는 데죠. 그래서 이곳을 이어주는, 눈과 발을 이어주는 음교맥, 양교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황제내경이라는 옛날 한의학 책의 고전에 보면 남자는 양교맥을, 여자는 음교맥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좌우 12경맥 24개, 임동맥 26개, 좌우 남자는 양교맥 2개, 여자는 음교맥 2개에서 28맥이 되게 돼요. 이러면 하늘의 28수는 우리 몸의 28맥과 정확히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고천문을 공부할 때 항상 옛날 책을 찾아보면 28맥이 처음부터 정립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29, 27, 다양한 변수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28로 고정이 됐죠. 이런 것들은 어느 책에 왜 28수로 고정이 됐냐는 말은 없어요. 나중에 인터넷에 실컷 찾아봐도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우리 몸의 시간 시스템과 하늘의 시간 시스템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28맥을 해와 달에 해당하는 위기와 연기가 돌고 있듯이 하늘에도 28수가 되어서 황도와 백도에 놓여있는 28수를 해와 달이 순행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28맥을 빗대어 28수로 정립이 된 것입니다. 옛날 인도 고천문학 서적이나 중국의 서적을 보면 28맥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한참 뒤에 나와요.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래된 고천문학 중에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그거에 율서가 있어요. 그 중에 율서를 보면 28수가 나오지 않고 28풍성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구궁팔풍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지구나 지구에 사는 생명에 영향을 끼칠 때 그 바람을 연구할 때 이 바람이 어떻게 연유가 되었는지,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나누기 위해서 사기에도 28풍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28수하고 명칭이 다른 게 몇 가지 존재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28수는 나중에 정립이 되었어요. 28풍성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사기를 또 끝까지 읽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기의 율서에 보면 28풍성이 되어 있다. 거기에 허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북극성은 상단전에 태일제군이라고 황제내경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리고 북두칠성, 그리고 28수가 저희가 가장 흔히 보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 한의학을 할 때 어떤 동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늘에 있는 천체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중국에 어느 박물관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인터넷에 찾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마차로 비유한 거예요. 마차예요, 마차. 북두칠성이 이렇게 국자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요 쏙 들어간데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죠? 태일제군이죠. 황제내경에서는 태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대 도가나 옛날 문헌에서는 태을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얘가 마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는 방향에 따라서 9궁으로 나누고 센터를 빼면 8가지 방향에서 다른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를 9궁 8풍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뭐에 많이 썼죠? 점칠 때 많이 썼어요. 9궁 8풍. 주역 시대에 산시점이라고 해서 주역의 개를 뽑아서 점치는 것도 있었지만 9궁 8풍 판을 펴놓고 무슨 바람이 불어오겠다, 흉하다, 길하다, 곡식이 잘 자라겠다, 그렇지 않다 등을 점칠 때 쓰는 판이 9궁 8풍 판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올려드리면 좋은데 이건 인터넷 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잘 압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요소고, 이런 걸 모르면 한의학이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져요. 일반 한의사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철학적 베이스를 깔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얘기를 해? 바람이 뭐야? 육기는 또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벗어나면 한의학의 알맹이가 없어집니다. 알맹이가 없어지면 저희가 대증 처치를 하는 약간 뭐라고 하죠? 손쉬운 한의학만을 구사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한의학의 근본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O형인 사상체질 할 때도 얘기했죠. 애초에 타고난 체질이 다른데 몸의 안과 밖의 에너지 흐름이 다르다. 그래서 밖은 O형이고 내부는 사상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고, 그런 것들은 애초에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치료 방법도 달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위기와 연기는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하늘의 시간 시스템과 인간에 있는 시간 시스템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개념이 베이스로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다음 방향으로 나가서 12경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가 됐길 빌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